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22년을 하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행정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봄 느낌을 갖게 좀 밝은색 옷을 입고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제가 행정사로서 행정사 영상을 꾸준히 찍고 있었는데 후배 보좌관 출신이 어, 선배님은 22년 동안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했는데 그거 갖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조언을 해서 그때는 손사래를 좀 해서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정치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행정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국회 22년이고 2년을 유지한 건 24년. 왜냐? 국회의원이 중간에 떨어지면 제가 이제 다른 직장으로 한 2년간을 옮겨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국회에 있었으니까 국회와 인연을 맺은 건 한 24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24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또 국회의원의 앵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좌관의 앵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앵글에 따라서 전달되는 사항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책들이나 영상을 보면 단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부정적인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는, 그거에 편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것과 경험한 걸 바탕으로 왜 그런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겠고 정치권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겠다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하냐면, 왜 국회의원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가서 욕을 먹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켜본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국회만 가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제가 볼 때 보면은,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은 DNA 자체가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정의심이 불타고 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심을 가진 아주 바람직한 사람들이 주로 국회의원을 꿈꾸게 되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고 변화하려고 보다 보면은 이게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지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서, 내가 내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의 그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수많은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끓는 피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실 제가 국회 22년 동안 경험한 초선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 초선 국회의원이 한 2년 정도만 되면은 욕먹는 국회의원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재선입니다. 재선이 돼야 되겠다는, 국회의원이 돼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좋다는 직업,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변리사라든가 여러 직군에서 많은 소득을 얻고 각광받는 업종에서 종사했던 분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재선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 재선을 해야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변호사다 그러면 개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일들, 하다못해 이제 간통죄도 의뢰를 받을 수 있겠죠. 또는 기업의 어떤 문제점을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안이라는 건 극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주제를 갖고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거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라 전체, 뭐 사드에 대한 정책이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까지 글로벌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옛날에 이제 그 뭐랄까 그 식품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관세 벽을 또 하려면 그런 문제도 이제 국제적인 NPT라든가 이런 건 북핵 문제를 위해서도 이게 미국, 중국, 소련, 뭐 북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치과 의사다. 그러면 개인의 입을 벌려서 이를 치료하고 뭐 이런 거가 결코 재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좁아지고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걸로 되는 거를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정보가 다 모이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 비해서 자기 개인의 사업장으로 또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내부적인 정보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정보나 정책에 있어서도 상실감을 경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의전에 있어서, 그리고 해외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의원들이 이제 해외 순방을 간다든가 정책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 시사를 나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행을 가게 되면 개인 가이드를 둔다든가 여행사를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 국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개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의전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의전을 받지만 해외 입국을 해서도 그 나라의 의장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기업인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의전도 받지만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뭐 이런 또 정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으로 갔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원들이 그 국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휴직기에는 대부분의 해외를 나가게 돼 있는데, 뭐 맨 처음에는 뭐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당연히 내가 경험해야 되는 해외의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을 때, 재선이 안 됐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자세 면에서도 시각적인 변화를 제가 국회에서 22년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외부에서 내빈이 오시거나 의원실을 방문을 하면 의원실에 이제 그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상석에 앉지 않습니다. 상대하고 마주 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응대를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90도 각도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가고 또 정책 질의를 하려고 또는 국정감사를 하느냐고 장관, 차관을 앉혀놓고 질의를 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제가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판단 없는 긍정적 리액션을 수없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던 것이 60도, 15도 이제 왔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자세의 변화도 되고, 뭐 누가 손님이 왔을 땐 상석에 앉는 건 완전 기본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이제 태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경험하는 세계의 차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의원이 된 후 2년 정도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가 민족 애국심은 거의 액세서리에 해당이 되고 내 그 마음 한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건 재선입니다. 그러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재선을 하기 위해선 당론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당과 일체가 돼서 모든 주장을 옳소, 맞습니다, 이거 위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저는 그때 당시는 여성 보좌관은 여성 국회의원에게만 가는 불분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국회가 시작되면 여성 의원이 한 서너 명밖에 당선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지역구를 하셔서 지역구 선거 떨어져 오니까 제가 소속된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 이미 보좌관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무소속 국회의원을 모시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강숙자 의원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무소속 국회의원을 모셨더니 불편한 사항은 전달 사항을 원내 기획실에서 전달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는 불편은 있는데, 반면에 장점은 당론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면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시점까지 갖고 있는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게 엄청 자유롭게 느껴지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당론이라고 정한 의견이 개인의 의견하고 충돌을 해도 그 당론을 거슬릴 경우에는 거의 그 다음에는 공천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이제 중요한 거에서 당론이 정해지는 부분, 그런 걸 봤을 때 일반 국민이 볼 땐 상식적이지 않는 당론의 옳소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꼴불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보다는 당론이 국가와 민족을 하는 거를 배제됐다는 말은 아니고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론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거슬리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줄을 서야 되고 공천권자가 부당한 행동을 해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당론을 따라야 되는 것과 공천권자를 무비판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 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을 꼴불견의 모습으로 연출되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2월, 3월이 공천 시즌인데 1월, 2월 공천 시즌인데 이제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가 이제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 학살의 대상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공천권자의 생각을 거슬렸던 분들이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목격한 대다수 국회의원으로서는 당론을 거슬린다든가 공천권자의 의견과 불일치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꼴불견 또 욕먹는 국회의원을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되고, 또 다른 것,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일을 왜 안 해? 도대체 나랏돈 먹고서는 그냥 맨날 외유나 나가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국회 내부의 시스템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오랜 시절에 한 13대 그때 국회의원인데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 무슨 의원님인데 결국은 낙선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 안에는 기자분이 지금은 뭐 인터넷 신문사까지 해서 기자분이 한 1000명 뭐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정치 담당은 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정치 담당을 오랫동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5개월, 6개월 하고 로테이션 하고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지라든가 마이너 신문에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시지만, 메이저 신문이나 언론사, 이제 좀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언론사에는 기자분들이 짧게들 근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앞뒤를 공부하는 시간, 물리적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책 질의를 하고 또 정책 질의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을수록 기자한테는 외면당하는 기사예요. 기자는 어떤 기사를 좋아하냐면 누굴 욕한다. 특히 대표,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을 욕하는 사람 기사는 아주 뭐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 워딩 그대로 실기만 하면은 특종이 되는 일면 탑 기사가 되는 그 기사를 쓰는 것과 정책 질의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책도 찾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저 귀퉁이에 요만한 박스 기사가 돼요. 그러면 기자의 효율성으로 봤을 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의원들의 기사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A라는 기자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A라는 기자와 이제 메이저 신문 기자들이 그걸 특종을 터뜨렸는데 어느 이제 그 국가 민족과 사회적 정의심이 불타는 뭐 B 언론사의 신입 기자가 날밤새고 공부해서 기사를 썼다. 그러면 결국 낙종이 되거나 데스크로부터 너는 뭐야? 딴 사람은 다 저 기사 쓰는데 넌 이거밖에 안 싫어?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언론사의 기자들은 거의 다 노이즈 마케팅 단순 명료하면서 쓰기 쉬운 기사 위주로 기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동일한 의정 활동이라든가 멘트 날리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이냐 알려지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급스러워. 왜 정책 질의 안 하냐? 왜 국회의원이 정책에 대한 고민과 아웃풋을 내놓지 않고 저렇게 쌈박질만 하냐 이러는데 쌈박질을 해야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에 우리 보좌진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는 부음란 빼고는 다 기사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나요. 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기사가 나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상한 짓을 해야 기사가 나지 정상적이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기사가 안 나더라고요. 또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미담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성 잡지가 선정적인 기사로 잔뜩 나오니까 어떤 이제 그 잡지에 대한 자기의 그 꿈을 청운의 꿈을 가진 사람이 나는 뭐 선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고 유익한 기사를 쓰는 여성 잡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이상론과 본인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현실에는 갭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국회의원은 왜 나오느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선을 하려면은 당론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천권자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온몸을 던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정상적인 국민은 바로 나에게 영향력을 그렇게 직접 미치지 않는 데 비해서 공천권자는 바로 저에게 본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권자의 의견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요인은 많이 홍보되고 인지도가 높아야 재선에 왜냐 공천이 됐다 손치더라도 인지도가 낮으면 당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나야 되는데 기자분들께서는 또 뭘 좋아하냐 노이즈 마케팅을 좋아한다. 욕하고 싸우고 극단적인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기사 한 줄이라도 쓰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민원 현장에서 많은 여론을 수집해서 기사를 냈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아니 저 길이 옳은데 왜 국회의원들은 저 B라는 길로 가는 걸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정부가 대안을 내서 민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거기까지 오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린다.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를 더 유치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구성된 협회들이 데모를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는 국민 대다수는 결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누구 얘기를 듣냐? 대다수 국민은 칭찬은 할지언정 결집력을 갖고 나를 지지하고 당선되는데 노력을 못 해주세요. 반면에 결집력 있는 이해 집단들은 낙선 운동도 할 수 있고 당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후원금도 보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회의원이 욕먹는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 국회의원 하고 말 거야. 나는 내가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됐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민족, 사회 공헌, 사회적 불합리를 다 해소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드물게 계시면 그건 감사한 일인데 이제 대다수는 국회의원 맛을 들이면 재선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여성 보좌관이 국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 1988년에 제가 국회 보좌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을 모시는 일을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비례대표라는 건 직능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성계 대표로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는 뭘 꼭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익 그래서 지금 한 거면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이런 수많은 법의 근간을 처음 초석을 다지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성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으면 다 해드려요. 왜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회복지학과가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과도 가정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이래서 사회복지사를 여타 전공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거라면은 비례대표는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제 또 한 번 맡은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현안 민원을 챙기기에 바빠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만약에 지역구 민원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오면 저희 국회의원님이 대통령 되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역구 일도 너무 바빠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례대표가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례대표는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누구도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현실들을 보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이제 재선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깃발 꽂는 그 순간부터 뭘 하냐면 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구에 나올 건지 그 지역구 공석이 된 이제 해당 당에서 당선되지 않은 곳을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라는 거는 직능을 대변하고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 몽땅 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말만 비례대표지
나는 다음번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향하면 당연히 지역 현안이 우선이고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인을 하느냐고 제가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을 모실 때 우리 의원 대통령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미룰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상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국회의원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적어도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 끝나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음에 꿈꾸기 위해서 지역관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비례대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국회의원이 욕먹는 현실에 대해서 왜 욕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현 위치가 정책을 만들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이런 위치가 아니라 행정사이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월권이고 주제 넘은 짓이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욕먹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칭찬받는 욕먹는 국회의원이 칭찬받는 국회의원으로 변화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제 영상을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보시고 분석해서 답을 찾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국회의원이 욕먹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선을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그분이 이제 욕먹는 국회의원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선으로 난 끝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끝내겠다.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다 이어지는데, 사실 국민 대다수가 젊은 국회의원을 원한다.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1988년에 국회를 들어갈 때만 해도 국회의원은 어디서 사장님을 하셨다든가 장관을 했다든가 스타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과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내가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55세, 60세 넘고 50몇 세만 해도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민들이 젊은 국회의원들을 원해서 젊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국회의원분들이 생계형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회 그만둔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애국심과 사회 공헌하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재선을 해야겠다는 생계형 집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욕먹는 국회의원이 된 데는 재선이 목표가 된 것이고, 재선을 위해서 당론을 따라야 되고 공천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기자분들의 외면을 피해서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젊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다음 당선에 나는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욕먹는 국회의원은 요번 앞으로 출연되는 이제 요번에 4월에 당선되는 이 국회의원도 반복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느 분인가 중요한 분들이 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